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밤새 안녕하셨나요? 요즘 들어서 매일매일 트럼프, 일론 머스크 싸우고 주가가 막 요동치고 미국 요즘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어제는 또 트럼프가 전기차를 누가 원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글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를 추방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기사도 쏟아지기도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거기 또 응수했다고 하죠. 내가 터뜨리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이거 터뜨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죄다 가짜뉴스거나 부풀려진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둘이 싸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싸우고 있는 배경은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 근원은 OBBBA라고 하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하는 새로운 법인데, 이게 워낙 첨예해서 지금 난리도 아닌 난리, 최악의 논란을 빚고 있는 건데, 이 세금 감면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 Big Beautiful Bill이 뭐길래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살짝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핫했던 이슈는 이겁니다. 월터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계정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걸 번역을 해보면 누가 전기차를 원하겠어? 나는 전기차 원하지 않아. 전기차에 문제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폭발한다는 거야 라고 썼습니다. 기자님들도 만약에 이 X의 내용을 퍼나를 거면 꼭 소스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월터 블룸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86만 명이나 팔로워하는, 게다가 파란색 딱지도 있어. 체크가 있다는 요거 자체가 뭔가 신뢰도 있어 보이죠. 블룸버그 맞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블룸버그 씨가 아닙니다. 블룸버그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는 당연히 아니고, 블룸버그의 가족도 아니고, 심지어 블룸버그의 기자도 아니에요. 성도 블룸버그가 아닙니다. 이름이 월터인지도 몰라. 이 사진은 더구나 본인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배우예요. 사실상 가짜 계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80만 명이 다 바보냐? 80만 명은 왜 팔로워하냐? 이 블룸버그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냥 뉴욕타임즈나 이런 언론처럼 보시는 분들 많지만, 원래는 증권사 직원들이 보는 단말기입니다. 블룸버그라는 것 자체가 단말기야. 증권사 직원들이나 이 애널리스트들은 리얼타임 뉴스라는 걸 꼭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언론사들이 있어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있고 리얼타임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블룸버그는 리얼타임의 효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리얼타임 같은 걸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단말기를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증권사 직원들은 다 블룸버그 단말기를 놓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증권부가 있는 언론사를 다닌 적이 있으니까 그때 증권부 보면 단말기를 놓고 단말기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있어? 사야 되겠네, 팔아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단말기가 보통 임대 방식으로 하는데, 단말기가 연간 임대료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되게 비싸죠. 그런데 이 월터 블룸버그는 뭘 하는 거냐, 그 단말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퍼갖고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X에다가 막, 트위터에다 막 올리는 거예요. 그걸 또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이거 돈 받고 파는 정보인데 그거를 지금 막 재빠르게 카피를 하니까, 블룸버그 운영사 블룸버그 LP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여러 번 성명을 냈어요. 월터 블룸버그라는 건 우리 계정 아닙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자꾸 우리 기사를 퍼다 나르는데 그거 좀 못 퍼다 나르게 그 사람 잡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 기사가 가지 않도록 그 계정에 차단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누군지 찾을 수가 없어서 차단을 못했습니다. 결국에 블룸버그에서도 저거 진짜 골칫거리네 라고 하는 계정이에요. 그래, 어쨌든 블룸버그 계정을 그래 퍼다 나르는 거 괜찮아, 퍼다 날라, 오케이, 우리한테는 좋은 거네 라고 하면서 다들 팔로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가짜뉴스를 자꾸만 퍼뜨려요. 지난번에 4월 달에도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서 뭐 이랬다 저랬다 유예했다 어쩌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주 묘한 오보를 계속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조회수도 늘어나고 팔로워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오보를 교묘하게 섞어요. 요번에도 아주 말을 교묘하게 뒤틀었죠. 트럼프가 전기차가 폭발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밑에 그것 말고 요걸 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럼프가 예전에 수소차에 대해서 말한 링크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소차는 폭발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있어. 그게 언제냐?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민주당은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은 다 문제다 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일론 머스크는 이미 같은 편이었으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대체 누가 수소차를 원하냐? 수소차의 한 가지 문제는 폭발한다. 수소차는 수소폭탄이다. 그걸 누가 타냐? 폭발하면 운전자의 시신을 7불
블럭 밖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 말도 안 돼. 게다가 또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연설 자리에서 자기 당에 있는 여자 의원을 옆에 두고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수소차를 운전할 수도 있죠. 수소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막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유머를 섞는 거예요. 진짜로 7블럭 밖에 있다거나 우리 의원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괴팍한 유머를 사용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재밌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납득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그때 헛소리 반 농담 반으로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건데 월터 블룸버그는 거기서 수소차를 전기차로 딱 바꿔 끼운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트럼프는 전기차가 폭발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전기차에 대해서 폭발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폭발하지도 않고 트럼프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바보는 아니죠. 세상의 절반을 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잖아. 당연히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이 절반이 있다는 걸 아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뭔가 사실과 거짓을 섞죠. 그래서 실제로 엊그저께 트럼프가 말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스스로 만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트위터랑 똑같잖아. X랑 똑같은데 아무튼 자기의 소셜미디어다. 이건 트루스 소셜이다 하면서 여기다가만 글을 올려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Electric cars are fine 이랬어요. 전기차는 좋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But not everyone should be forced to own on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강제로 하나씩 사게 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법을 내놨으니까 사실 의무화하는 법이 하나씩 전기차를 너네 사 라고 강제한 것처럼 약간 왜곡해서 그걸 때린 거죠.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까? 약간 논리적 비약을 하고 그걸 때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은 인물이고 보조금이 없었으면 짐 싸서 남아공으로 가야 됐을걸. 일단 이건 트럼프 특유의 농담과 과장이잖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켓도 못 쏘고 위성도 못 쏘고 전기차도 안 만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죠. 더 많은 돈이 더 절약될 거라고 하면서 대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반협박이죠. 지금 여기 있는 것 로켓, 위성, 전기차 이거 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걸 다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 다 잘라 컷 오프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뭐 여기서 끝났나 했는데 밤새 또 다른 기사가 올라옵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추방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이게 공식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를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당연히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악관 뒤편에서 이렇게 잔디밭을 지나고 있을 때 기자가 돌발 질문으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일론 머스크 추방할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한번 봐야지 이 정도로 해야 되겠죠. 그런 뉘앙스여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I don't know. I think we'll have to take a look. We'll have to take a look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ake a look이 뭐예요? take a look은 한번 보지? 이런 느낌이에요. consider to deport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추방하려고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봅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뉘앙스 차이긴 한데 take a look을 어떻게 추방을 고려한다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아니잖아요. 추방할 방법도 없어. 미국인인데 어떻게 추방을 해. 어쨌든 언론사들이 다 일제히 똑같이 썼습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할 것 없이 추방시킬 거냐고 했더니 추방 안 시키겠습니다 란 말을 안 했네. 그러면 이건 추방한다는 얘기인가? 추방 고려한다는 뜻이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들을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언론만의 일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야, 형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여기서 또 반박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되게 땡기네. 그렇지만 이번엔 놔둘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짜증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하다 끊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야. 말을 할 거면 끝까지 해야지. 여튼 나 건드리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반박한 겁니다. 세계 최강의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렇게 조잡하게 말싸움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유치하죠. 배경이 있긴 하죠. 배경이 있긴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민자 반대 정책을 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본인도 이민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자는 물은 거죠. 아니 이민자 다 반대하는데 그러면 반대파를 죄다 미워하고 있는
그런데 그럼 당신하고 한때 친했던 일론 머스크도 쫓아낼 겁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무조건 지는 질문이에요. 쫓아낸다고 해도 문제고 안 쫓아낸다고 해도 문제죠. 그러니까 둘의 싸움을 부채질하기 위한 질문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사상 최고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역사상 최고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굿잡 퍼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요. Subsidy Tracker라고 해서 subsidy, 그러니까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나를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을 받은 횟수, 받은 금액 이렇게 써 있어요. 연방정부라든지 주정부라든지 지역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그런 정부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회사는 어디냐? 1위 보잉입니다. 22조를 받았네요. 2위 아마존입니다. 3위 인텔이에요. 4위 포드입니다. 5위 GM입니다. 그렇게 쭉쭉쭉 있고요. 12위 폭스바겐입니다. 16위 테슬라. 그러니까 지금 GM이나 포드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밖에 못 받는 건데, 이게 무슨 보조금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역사상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게다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가솔린 회사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솔린차 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줄이고 가솔린차에는 보조금을 더 준다는 이런 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게다가 테슬라는 2분기에 얼마나 팔렸는지 인도량을 오늘 밤에 발표합니다. 유럽에서 반미 정서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 판매량이 저조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샤오미라든지 이런 중고가 브랜드가 갑자기 기염을 토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 나갔을 때는 이게 확정되는 데이터가 딱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인도량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튼 지금 둘이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FSD를 더 내놨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 기술이 앞선 건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미국 도로를 달려야지 의미가 있지, 도로를 달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텍사스에 있는 요 일부 지역에서만 주행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럼 로보택시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난 정치는 더 이상 안 하고 테슬라에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하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왜 자꾸 싸우는 거야? 뭐 때문에 이번에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OBBBA를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One Big Beautiful Big Act예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아니야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바이든 때 BBB라는 게 있었죠. Build Back Better 해갖고 BBB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요번에 조금 농담처럼 갖다 썼달까? 그래서 좀 더 붙여서 OBBB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용은 사실상 바이든 때 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예산 조정을 하는 거고 트럼프도 예산 조정을 하는 건데, 그 방향이 반대야. 바이든 때 BBB는 하원을 통과 못해서 실패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세금을 더 걷어, 그래서 혜택을 더 많이 줘 라는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OBBBA는 예전에 트럼프 때 2017년에 세금 감면을 만들었는데, 그걸 영구화시켜. 앞으로 나 집권할 땐 물론이고 내가 물러나도 그 이후로도 계속 세금 감면은 해야 돼 라고 영구화시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지금 세우잖아요. 멕시코 국경에다가 벽을 세우고 못 넘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 요 벽을 세우기 위한 예산, 그리고 거기 또 지키는 예산,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단속해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그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다. 전기차 프로그램은 축소해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고, 그리고 의무화는 금지시켜버립니다. 전기차 의무화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타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이런 의료보험 같은 이런 복지 프로그램은 삭감하자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덜 걷고, 그리고 국방비를 더 지출하니까 미국 정부가 져야 되는 빚이 10년간 3.3조 달러, 우리 돈 4,500조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00조. 와, 돈이 엄청 크시죠? 지금 미국 정부 어떻습니까? 적자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도지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돈 쓰는 걸 막 줄였잖아요. 이렇게 막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한순간에 뒤집고 돈 펑펑 쓸래, 그리고 또 돈은 덜 거둘래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걸 반대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게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게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덜 걷는다. 특히 뭐 팁 종사자들 팁에 세금 안 걷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사회 취약계층의 세금을 덜 걷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부자의 세금을 덜 걷는 쪽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법인세 최고 단계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구간을 하나 낮추고 그리고 부유층이나 기업들의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아진다 라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의 세금을 늘리는 결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반이 정말 많이 엇갈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미국 하원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통과됐냐면 215표 대 214표, 그러니까 딱 한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한 표 차이로 통과될 수가 있어, 대단하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상원으로 갔어요. 어저께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투표가 끝났는데 그 투표 결과가 나왔죠. 이게 어떻게 됐을까?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50개 주가 각각 2명씩입니다.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상원은 2명씩이에요. 그래서 총 100명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공화당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공화당이 53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통과될 거다 라고 믿었는데 근데 50명 대 50명으로 갈랐습니다. 동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동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시 합니까? 아니죠. 미국 헌법은 이렇게 동점이 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캐스팅 보트라는 표현 쓰잖아요. 요 부통령이 마지막에 표를 던지는 요걸 가리켜서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행사합니다. 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데 찬성에다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또 단 한 표 차이로 상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오빠법 OBBBA 이거 완전히 통과된 건가? 이제 트럼프가 이기고 일론 머스크는 진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원에서 온 거를 상원에서 그대로 오케이 땅땅땅 해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승인되는 건데요. 상원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게 아니라 몇 개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회가 딱 통과시키면 그걸로 법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똑같은 법을 똑같이 통과시켜야 됩니다. 똑같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상원에서 뭘 바꿨으니까 그걸 하원에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땅땅 땅을 해야 돼. 하원에서 올라왔으면 상원이 똑같이 땅땅땅을 하든가 상원에서 만든 걸 하원이 똑같이 땅땅땅 하든가 하나의 법안에 둘 다 똑같이 승인을 해야지 법이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뭘 바꿨는데 뭘 바꿨냐면 첫 번째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렸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부채의 4조 달러를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상원으로 올라갔는데 상원에서 4조 갖고 어디다 붙입니까? 5조까지 올려야죠. 4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5,600조입니다. 5조 달러면 얼마예요? 7,000조입니다. 25%를 확 늘리자 이렇게 하고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 부채 얼마입니까? 36조 달러입니다. 5경이에요. 그걸 5경 7,000조로 올리겠다. 야, 이거 돈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뭐 빚을 뭐 꼭 갚아야 되나? 부채도 자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갚을 생각은 전혀 없고 부채를 더 올리겠습니다. 얼마냐면 7,000조를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첨예한 게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인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국민 의료보험이죠.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내서 똑같이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의료보험을 줍니다. 이걸 메디케이드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미국 국민의 20%가 넘게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어요. 7,600만 명이 받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미국 의료비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연방 예산의 10%를 메디케이드에 씁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돈을 줄이고 국방비 더 늘리고 뭐 등등등 다 늘리는데 줄이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을 줄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럽시다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얼마를 줄이냐면 원래 하원에서 땅땅땅에서 올라간 게 8천억 달러였습니다. 8천억 달러를 줄이자 했는데 상원에서 8천억 달러로 어떻게 됩니까? 1조 달러를 줄입시다. 1조 달러면 1,400조죠. 1,400조를 줄입시다 하고서 팍 더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디케이드 예산이 국가 예산의 10%라고 하는데 요 중에 20%를 삭감시키고 그러면 의료보험을 받아야 되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86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됩니다. 또 추가한 것도 있습니다. 뭘 추가했냐면 아무나 의료보험 주면 안 돼. 의료보험은 일하는 사람만 줘야 돼. 일 안 하는 사람은 의료보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근로요건을 강화했냐면 19세 이하 괜찮고
64세 이상 노인들은 또 괜찮아. 몸 멀쩡하신 분들, 장애 없는 분들은 한 달에 80시간 이상씩은 근로해야 돼. 아니면 직업 훈련이라도 해야 돼.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라도 해야 돼. 이런 걸 해서 의료보험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네가 입증해 라는 겁니다. 그래야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노는 사람은 의료보험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부모라면 면제를 해주는데 다 면제해주는 건 아니고 자녀가 14세 이하야. 그래서 자녀가 어려. 그래서 자녀 부양밖에 할 게 없어. 꼭 자녀 부양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준다. 이게 하원에서 받아들여질까? 여튼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난립니다. 반대표 좀 던져주세요 하고서 뭐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막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뭐 소셜미디어에서도 또 계속 얘기를 하죠. 원빅 뷰티풀 빌이니까 킬빌 하면서 그걸 죽이자 이러면서 킬빌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오빠 안 OBBBA 안이 통과가 되면 당장 그 순간 미국 당을 만들겠다. 지금 민주당 공화당 둘 다 썩었으니까 그거 안 되고 제3당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방방 뛰고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아도. 아무튼 지금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그겁니다. 정부가 지금 세금을 덜 거두는 정책을 펴면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그리고 서민들이 결국에 피해보고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고 그걸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이건 문제 아닙니까? 하면서 난리를 피고 트럼프는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야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줄 아냐?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거 관심이 없고 오로지 테슬라 안 팔릴까봐 오로지 그냥 전기차 세제 공제 요거 좀 받으려고 엉뚱한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거기 나서서 또 트럼프가 뻥치는 거다. 난 보조금이 애초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보조금 필요 없고 난 오로지 나라 걱정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이서 계속 맞서 싸우는 동안에 투자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뭐 모쪼록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아주 뜨거운 시기입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곧 공개될 거고 이 첨예한 법안이 지금 통과될지 말지를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결정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정말 그렇게 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어쨌든 부디 우리나라에는 불똥이 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인터넷에서 싸우고 뭐 다투고 뭐 서로 욕하고 이런 일들은 제발 좀 줄었으면 좋겠고 제발 좀 가짜뉴스도 안 퍼뜨렸으면 좋겠고 언론 기자분들도 이런 소스를 보셨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지표들 꼭 소스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식에 비춰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은 한 번씩 더 의심하고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학기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